열린 인터뷰입니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정기국회가 앞으로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직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도 안 된 상태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인데요. 그나마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12월 1일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되도록 장치를 걸어놨지만 문제는 국회가 이런 상태면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국회 선진화법에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총체적 난국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새누리당 내 소장파로 통하시죠.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국회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추석 바로 직전인데요. 예. 지금 이 바닥 경기는 이미 지난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보다 더 나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우리 IMF 사태 때 있잖아요. 네. 거의 거기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이 바닥 경기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국회에서 못 풀어내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바닥의 경기는 얼어붙는 걸 넘어서 이제 회복 불능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이정원 의원인가요? 놀고 먹는 국회의원 세비 받는 게 부끄럽다 그런 자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 와중에 제가 어떻게 지금 월급 받으면서 국회의원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무력화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저희 손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이게 국회의 모습이냐라고 할 정도로 비판하셨던 동물국회, 매일 난장판을 만들며 싸웠던 그 국회를 이제 다시는 국민 앞에 보여주지 말자고 해서 만든 법인데요. 예. 지금 이 법이 여러 가지 순기능 말고 역기능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지난 IMF 때처럼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경제 상황은 이걸 국회가 아무것도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자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협상은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경제가 파탄 난다면 이 선진화법이 무슨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마당에야 바꾼다면 바꿔야 되겠죠. 바꿀 수 지금 있다. 예. 그 정도로 국회가 위기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년 전에 스스로 만드신 그런 법인데 지금은 그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예, 아니면 물론 선진화법에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왜냐하면 국회 이 정치의 본령이 결국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100대 0, 99대 1 게임이 아니라 51대 49 게임이라는 것을 정치가 반드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선진화법에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도 정치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가 올스톱되는 이런 건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지금 그 위기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목적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지렛대로서 이 선진화법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전국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데는 세월호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들어가 보면 유가족과의 이견, 결국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것이냐 이 여부인데 여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가 밝혔지만 저는 다 해보자는 겁니다. 다 해보되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특히 안 되는 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헌법 위반은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가 사회의 산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 못 믿겠다. 못 믿겠으니 믿을 만한 곳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허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것은 자칫 잘하면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의 실체는 철저한 진상규명 아니겠어요? 네네. 진상규명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헌법이 명기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 즉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 특검을 만들어라. 그 특검도 어느 한쪽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중립적인 특검을 만들어라. 이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믿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특검 추천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 보자. 저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타협과 필요하다면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유가족과의 그 협의 내용 오간 거를 이제 유가족 대표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 여기에는 소경 없는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테고요. 예.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얘기가 하다 보면 맨 끝에 왜 자꾸 청와대 얘기는 끌고 들어가느냐 새누리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이런 데에서 불신이 쌓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것도 우리 새누리당이 난 원내 지도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청와대가 아니라 필요하면 다 조사해야죠. 중요한 건 그 성역 없이 조사를 하는 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헌법을 위반해 하면서까지. 저는 이것이 그냥 허상을 쫓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실체는 정말 철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고 한다면 특검이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니 특검이 하라. 근데 그 특검조차도 특정한 어떤 정치 그 세력에 의해서 편향될 수 있으니 좋다 그러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무언가 하면 묘안을 짜보자. 저는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허상을 쫓는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가족들과는 계속 면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가족들이 사실 뭐 1일날 그 회의장을 뭐 20분 만에 박차고 나갔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협상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나가셨지만 저는 새누리당은 뭐 사실 망신이죠. 근데 망신 당해도 좋습니다. 저는 유가족들과 더 대화해서요. 그 유가족들은 알맹이 없는 대화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저는 그 대화를 계속한다는 그 자체.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게 오해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내대표 단에서 끝까지 유족들하고 대화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 내 의견이 다양해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 뭐 유가족 간에도 의견 통일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왠지 결렬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은 안 받으시나요?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뭐 이제 협상의 책임이 누구에 있나 뭐 이런 거는 뭐 따질 필요 없고요. 하여튼 우리 원내대표께서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야당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야당 지금 우리 경기 바닥으로 추락해서 엉망돼가고 있는 거 이게 꼭 무슨 뭐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전부 책임져야 되는데요. 예. 저는 야당 이 부분 분명히 인식하시고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야당도 안을 내셔야지. 계속해서 그냥 야당은 지난번 2번 합의해놓고 그 못 지킨 연호부터는 모든 공을 지금 유족들하고 새누리당한테만 떠넘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지 제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그 돌파구로 3자 협의체 구성, 이거 재차 지금 또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때나 노릇이죠. 그러니까 제가 3자 협의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족들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뭐 누차례 말씀드렸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할 수 있다고 하지만, 3자 협의체라는 정치적 실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문기구나 비공식적인 대화, 이런 채널이 아니고, 3자 협의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동의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계속 우리 지금 야당이 본인들이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자꾸만 편법을 쓰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안을 만들어서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서로 간에. 예. 결국 모든 것은 이제 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 경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건 반드시 우리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만나야 한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제가 뭐 특정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서도 제가 전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 위반 안 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서 관철하겠다. 즉 3자협의체 내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결심해서 반드시 실행하라, 집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가족과의 모임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가 수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여당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이시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족들도 필요하다면 만나서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만나서 그분의 아픔들을 듣고 이해하고,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득,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왜 국회의원의 정치력 부재를 대통령에게 전가하느냐 그런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국회가 워낙 일을 못하니까요.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사 하라는 이런 일종의 저희들 하소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 일에 직접 나서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국가 수반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중요한 지도자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전당대회라든가 730 재보선 새누리당의 화두가 혁신이었거든요. 예. 김무성표 보수혁신, 혁신장렬이 효과를 냈다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랄까 승리의 자신감이 혁신 의지를 누르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혁신은 이제 끝인가요?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구태를 벗어 나가야 되겠죠. 사실 이제 당에서 구태의 모습을 벗어나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지금 투명해지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중대에 안 넣었던 의사결정을 내렸던 이런 사례는 없었으니까. 예. 저는 다만 지금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차근차근히 당직을 임명해 나가면서 지금 개파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우리 공당의 가장 중요한 혁신의 증거는 결국 공직후보 선출에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당대표께서 공직후보 선출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방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본인 스스로가 두 번이나 공천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분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야당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혹시 김무성 이완구 체제의 새누리당은 어떠신지 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호응을 잘 맞추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세월호법 지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외곽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시스템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김무성 대표께서 한 발 더 뛰셔서 지난번에 한번 유족들 만나셨는데 필요하면 한 번 더 만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광범위하게 세월호법 이 처리를 위한 여론 수렴의 광폭 행보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